세련되진 않지만 저렴하고 맛이 좋은 식당을 꼽으라면 단연 기사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사식당을 조명한 LA타임즈의 기사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서울의 택시기사들이 찾는 곳에서 먹어라. 그곳은 삶과 풍미가 함께 있는 곳이다. 이 기사는 마치 잘 쓴 에세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바쁜 점심시간을 보낸 후인 오후 4시 어느 식당 안 76세의 신인규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담은 그릇에 야채와 참치를 넣고 새빨간 양념을 양껏 넣어 골고루 비볐다. 그는 이를 숟가락에 가득 채운 후 그 위에 오이김치를 얹어 입으로 가져간다. 신 씨는 35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이 소박한 식당인 순천기사식당을 다녔다. 기사식당, 이는 말 그대로 드라이버들을 위한 레스토랑이며 고객들은 대부분 오랜 단골이다. 길게 연속되는 기류의 삶 속에서 그들은 이곳에서 그 단조로움을 잠시 벗고 휴식을 취한다. 이 고독한 식당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밥과 반찬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식후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주는 인스턴트 커피를 언제든지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곳이다. 기사식당은 이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실속 있는 곳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밥을 먹는다면 관광명소의 네온불빛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의 밀집 대형에서 멀리 떨어진 노동자들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한국에서 택시를 탄다면 택시기사로부터 자신이 매일 방문하는 기사식당에 대해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두 자녀를 둔 24세의 미혼모였던 서금자 씨는 1973년에 이 식당을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지붕에선 비가 샜고 벽은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단 7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었던 작은 식당.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식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초창기, 그녀는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느라 진흙범벅이 된 택시들을 기억한다. 이제 71세가 된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은 원래 크기의 3배가 됐다. 가격은 모두 6, 7달러 수준이다. 그녀의 고객들은 오랜 시간 노동하지만 그 수입은 평균적인 한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꺼리는 직업이 되면서 그녀의 고객들은 갈수록 연령대가 올라간다. 이 기사식당은 불고기, 생선구이와 찌개, 김치 등 일반적인 한국 가정식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층 건물들을 짓기 위해 오래된 건물들이 끊임없이 철거되는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 이 때문에 드라이버들을 위한 식당들은 뛰는 임대료와 급변하는 취향들에 압도당하고 있다. 한국 음식을 미국 독자에게 소개하는 블로거 제이슨 씨는 이 기사식당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한국은 변화의 끝판왕입니다. 만일 이 기사식당이 문을 닫는다면 이제 이 지역에서 기사식당은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순 씨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밥과 반찬을 한다. 국과 김치, 그리고 불고기로 유명한 일신기사 식당. 그녀는 출입문 옆에 있는 카운터에 앉아있다. 그녀 앞 탁자 위에는 동전들이 늘어서 있고 선반 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묶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운전기사에게 기사식당은 단순히 끼니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많은 가게들이 거스름돈을 구비하고 있어서 운전기사가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그리고 식당 바로 앞에는 잠시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몇 개 놓여져 있다. 그녀의 식당 안, 김치를 넣은 양념된 돼지고기를 끓이는 테이블 위 가스버너, 그 위로 증기가 솟아오르며 풍부하고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찼다. 운전기사는 신선한 상추에 고기와 김치를 부지런히 얹은 후 이를 감싼 다음 입에 밀어넣었다. 손님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용량의 거대한 밥솥으로 걸어가 빈 그릇을 다시 채웠다. 어느 한 운전기사는 주인이 뽑아준 커피를 들고 이쑤시개를 물며 황혼 속으로 걸어나갔다. 순천 출신 76세의 택시기사 신모 씨는 연말에 잠시 전화기를 꺼두는 것을 고민 중이다.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딸이 그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칠 수 있었던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자란 그는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다. 그는 먼저 개인 운전사로 일한 다음 택시를 몰면서 2아이를 키워 대학에 입학시켰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한다. 당시엔 자동차가 너무 적어서 운전사가 되는 것은 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운전을 했었다.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곧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그의 동료 중 일부는 뇌졸중과 과로로 사망했다. 그래도 요즘 그는 일찍 끝내는 것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제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운전한다. 그리고 늦은 점심을 해결하러 기사식당에 도착한 그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긴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내는 그의 마지막 시간은 어김없이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였다.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에게 더 많은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사님의 말.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입니다. 그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비록 다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가장의 무게감, 한편으론 슬프면서도 깊이 공감도 됐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폐업하는 자영업 가게들을 비교적 자주 목격합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그 가게 사장님들의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낡은 트럭에 담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폐기물 처리업자분들, 돌덩이를 던질 때마다 피어오르는 그 짙은 먼지 속에서도 어느 화목한 한 가정의 아빠를 봅니다. 이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 없고 처음부터 폐기물을 만지고 싶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맛이 없어서 망했네. 젊었을 때 놀았으니까 저런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식의 상처 주는 말들. 누군가의 삶을 예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인간사라는 게 어느 곳이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익명성이 이것을 더 극단화시킨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 엄마들, 당신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이번 클립을 빌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